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웃쌤, 우리 보행 단계 한번 말해볼까요? 제가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자, 천천히 한 단계씩 말해볼까요? 두 번째, 나 미드 부하와 능기? 미드 스윙 아니다 써도 돼요. 써도 돼요. 서브 하는 게 뭔데? 지금 무슨 서브한테 주는 게 무슨 어? 주식 스폰. 살아니까 되게 싫어. 아 3초? 아, 8초가 다 뭐가 그랬던 것 같아. 이게 친구가 있으면. 아 맞다 맞다. 두 번째, 에어가 없어. 내가 왔어. 아 왜 왔어? 왜 왔어? 먹는 세 거? 번째, 세 번째, 왜 왔어? 그런데 왜 왔어? 왜 왔어? 아 먹는 거왜 왔어? 미드 다 됐대. 스윙 미드 위에 나오는 저원 느리게. 아 그래서 서브 어떻게 왔어? 미드 스탠스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게 키 컨택인가? 터미널 위에 나오는 거야 스탠스 오케이. 그 다음에 터미널 스탠스 프리 스윙 오호, 예스. 다음 다 했다 이제. 이제 다 왔어요. 미드 스탠스 아니다 이게 초기, 이니셜 스윙 왜요? 그 다음에 중기, 미드 스윙 어허. 말기. 맞아? 터미널 스윙 오케이. 굿. 자, 빠르게. 교환쌤. 빠르게 한. 이니셜 컨택 로딩 리스턴스 미드 스탠스 터미널 스탠스 프리 스윙 이니셜 스윙 미드 스윙 터미널 스윙 있잖아. 굿. 자, 그 다음 교환쌤 두 번째. 해볼까요? 오.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양말 신고 나갔다 오세요. X였어. 그러면 어떻게 될수록 안정성이 높아지나요? 나팔이 커야 되네. 오케이. 그러면은 세 번째 규빈쌤. 오 오케이. 그 다음에 지연쌤 마지막 문제는? 강아지기 있기죠. 오케이. 굿드.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방금 그게 SI 조인트. 오호. 메모하세요, SI 조인트. 자, 그 다음에 추진력부터 가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추진력이란 선택적 자세, 근육의 힘, 건의 장력 등에 의해 신체를 전방으로 추진시키는 힘을 의미하며, 우리가 이제 손이랑 머리 등 이제 다양한 영역들을 이용해서 전방으로 나가게 되죠. 얘네들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과정이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초기 걸음의 시작, 두 번째가 발 락커, 세 번째가 두 과정을 통해 발생한 추진력, 이렇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초기 걸음의 시작을 먼저 볼 건데, 기립에서 보행까지 변하는 인체의 무게중심이 지면에 떨어져 생기는 압력중심 이동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움직임 패턴입니다. 여기 요 압력 중심이 요렇게 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들어가서 볼게요. 자, 첫 번째 요소는 발목 관절에서 가자미근의 이완과 정경골근의 활성화인데, 우리가 뒤꿈치를 대고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티비아가 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자미근은 이완이 되고 정경골근은 활성화가 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압력 중심이 전방으로 이동한 발목 관절 방향 A로 발의 외측 후방 움직임까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지면 발력이 발생해요.
지면 발력이 발생하는데 이 지면 발력이 우리가 나중에 푸시로 나중에 이제 육악기로 이어지는 단계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외전근이랑 외번근이 활성화가 하게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나중에 조금 원활하게 무릎에 이제 굴곡을 조금 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메커니즘이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임육악기의 하지의 힘 이득을 각각 증감시키는 변화를 야기하면서 체중 부하 안정성에 필요한 활동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까 그 외전근, 외번근이 활성화되면서 무릎 굴곡을 원활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전방으로 이동하는 압력 중심인데 이거는 나중에 육악기 하지에 토오프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뒤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추진력, 발 락커인데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 락커 종류를 보면은 맨 첫 번째 뒤꿈치 락커, 두 번째는 발목 관절 락커, 세 번째는 전종 락커, 네 번째는 발가락 락커 이렇게 있는데 발은 이러한 복합적인 방법을 이행할 수 있는 축 회전 시스템을 준비하여 지면 발력에 반응하는데 이러한 기능 축 회전 시스템을 발 락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네 가지 락커들이 하는 기능은 입각기의 안정성 유지와 전방 추진, 충격 흡수 이렇게 기능이 있다고 해요. 뭐 엄지발가락을 밀어내는 단계가 발가락 락커. 지금 저기 있는 발가락 락커가 Initial Contact Working Response with Stance 정도 될 것 같아. 맞아요. 자, 뒤로 넘어가서 조금 자세하게 볼 건데 뒤꿈치 락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초기 접촉기에서부터 부하 반응기 사이에 나타나고 보행의 시작과 충격 감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터미널 스윙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때 스윙할 때 우리가 힙 조인트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요? 터미널 스윙 생각하면? 그러면은 니에서는? 오케이.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대퇴에 약간 대퇴가 신장성 수축을 하게 돼요. 그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티비아가 앞으로 가면서 이 힐 락커를 활용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원리인데 만약에 뒤꿈치로 걷는 게 아니라 첫 발부터 발바닥으로 걷는 사람들은 얘네들은 무릎에 익스텐션이 잘 안 나와서 보행 속도가 감소되고 보폭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뒤꿈치로 걷는 게 중요하다.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목 관절 락커인데 중기 입각기와 같이 발바닥 전체가 닿아 있는 구간에서 발생을 하며 발목 관절 축으로 경고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종 락커. 말기 입각기와 같이 뒤꿈치 지면으로부터 멀어져서 체중 부하가 중족골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며 전족을 축으로 경고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발가락 락커. 전 육악기에 나타나는 락커 시스템으로 엄지 발가락 축으로 신체의 전진을 가속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거의 다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폭이 짧은 사람들은 발가락 락커를 잘 못 쓰는 거지. 이까지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충격 발생 최소화인데 우리가 충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체중 이동과 하지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체중의 이동에서는 이제 입각기에서 신체를 전진시키기 위해 사용을 하고 체중을 전하방으로 낙하시키면서 추진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하고 하지의 이동에서는 육악기에서 신체 전방 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 시행되고 고관절 굴곡 움직임을 통해 이제 육악기 하지를 전방으로 크게 이동시키면서 충격 발생을 최소화시킨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충격 흡수인데 이게 말기 육악기 사진인데 이때
이 1cm 1cm 이제 데이기 직전에 1cm 정도가 뜨게 되는데 이때가 제일 불안정한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충격이 가해지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과 고관절에서 이제 어떻게 충격을 흡수를 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온 건데, 발목 관절은 이제 정경골근의 신장성 활성화를 통해 순간적으로 발생한 뒤꿈치 전압이 충격 흡수 기전을 만들게 되고, 무릎 관절은 무릎 관절 굴곡을 통해서 충격 흡수 기전이 나타나며 이 기전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흡수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은 고관절 외전근의 신장성 활성화를 통해 미세한 충격 흡수 기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림만 조금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분필을 들고 칠판에 끄으면서 갔을 때 요렇게 파동 모양이 나온다고 해요. 파동 모양이 나오는데 이 당연히 여기 윗부분이 제일 우리 몸에서 최고점 위치가 될 거고, 요 아랫부분이 당연히 우리 몸의 최저점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수직 이동은 5cm가 평균이고 수평 이동은 4cm가 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중기 입각기대가 우리가 제일 최고점이고 초기 접촉기 때가 우리가 최저점이에요. 그래서 양발의 넓이를 넓게 하면서 걸을 경우 수평 이동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양발의 넓이를 좁게 걸을 경우 수평의 이동량이 감소하게 된다.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이해하셨을까요? 자, 이거는 무게 중심의 이동 양상인데 요거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어요. 일단 우측 발의 초기 접촉기 직후에는 이제 우리 무게 중심은 전방, 상방, 우측 발의 방향이고, 우측 하지 중기 입각기에는 최고점에 도달하고 가장 우측의 가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체중 이동 맨 앞에서 봤을 때 우측으로 이동했었죠. 그 다음에 중기 입각기 직후에는 하방과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좌측 발의 초기 접촉기 직후는 전방과 좌측 하지 방향, 그 다음에 중기 유각기 최고점 도달하고 가장 좌측의 가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중기 유각기는 하방과 신체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인데, 일단 운동 에너지는 운동으로 인하여 신체가 갖는 에너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보행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운동 에너지는 속도와 비례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운동 에너지 1, 운동 에너지 2 있죠. 그러면 지금 운동 에너지가 언제 클까요? 2? 아, 1인가? 그치. 1이 커요. 왜냐면은 우리가 자전거가 씩 내려올 때보다 올라갈 때 조금 더 많이 힘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보면은 속도와 비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려갈 때 힘을 덜 쓰니까. 반대로 이해했어요? 이게 올라갈 때 속도가 낮춰지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2분의 1 mv 제곱이거든. m은 질량이고 v는 속도야. 그러니까 이 속도가 증가하면은 속력이라고 하죠. 속도는 이제 변이가 들어가니까 속력이 증가가 되면은 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가 돼.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운동 에너지와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운동 에너지 이제 보통 P2로 썼던 것 같아.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2번. 속도가 아니라 속력. 그래서 이제 2번이 맞아. 제가 1번이라고 했어요? 너 1번이라고 했어요. 헐. 너 1번이라고 생각했지? 네. 네. 이건 맞네. 네, 맞아요. 딩동댕.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물체, 즉 신체가 그 위치에서 잠재적으로 지니는 에너지이고, 상대적인 위치에 의하여 그 보존력, 힘, 에너지가 결정된다. 그러면 어디가 더 클까요? 1번, 여기 1번, 여기 2번. 그렇죠. 이해했을까요? 이걸 갖고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이 표를 보게 되면 아까 앞에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랑 조금 보면 쉬워요. 여기 아까 30%가 우리 몸에서 제일 높은 주기라고 했죠. 이때에 이 운동 에너지를 보면 제일 낮죠. 그래서 보면은 무게 중심이 최고점일 때 위치 에너지는 최대고 이제 운동 에너지는 최소다. 그럼 반대로 무게 중심의 최저점일 때 이니셜 컨택 할 때 보면은 위치 에너지는 최소지만 운동 에너지는 최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보행시 에너지 절약 전략인데 이때 이거를 책에서는 지우개랑 연필이라고 표현을 해놨던데 저는 맨 처음에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 쫓겨난 네모 요게 지우개래요. 그리고 얘네들이 연필이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우개가 다리고 지우개 뭐라고? 연필이 다리고 지우개가 그 무게 중심 높이.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잘 이해 못했는데 이 단계일 때 최대가 일단 각이 제일 크다고 했거든요. 책에서는 일단 그게 이게 그래서 에너지 전략에 전략 없이 보행을 할 경우 무게 중심의 큰 수지 진동을 통하여 움직이게 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왜 이때가 각이 제일 클까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왜냐면 책에서는 그냥 지우개, 연필 이렇게 하고 이 파란색 표시 구간에서 연필은 최대 각을 이룬다. 그냥 이렇게만 적혀져 있어가지고 최대 각을 이룬다고? 네. 에너지 절약의 전략 없이 보행을 할 경우 여기에 대한 뒤에 설명 안 나와 있구나. 네. 나는 근데 몰라 아까 유만을 해서 그런지 SR이 좀 계속 수동 장력이 눈에 보이거든. 그 수동 장력 때문인 건지 왜냐면은 여기서 더 늘릴 수는 있는데 더 늘리게 되면은 속도가 줄 거잖아. 너무 이렇게 가면 힘의 이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지키면서 걸었을 때 속도를 그대로 똑같이 유지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 수준을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를 한다는 가정하에 보통 보니까 2도에서 뭐 무게 그러니까 92도에서 92도까지가 이제 최대 벌어지는 각도더라. 있지 않을까? 우리 보통 이제 평균 보폭을 잴 때 몇 cm고? 78cm였나? 78cm. 스트라이드가 그게 이제 그 78로 나온 것처럼 여기도 한 92 정도가 맞는 것 같다. 가 됐겠지. 근데 이게 또 그냥 그 통계치인 것 같은데. 네. 일단 뒤로 넘어가서 자, 우리는 한 주기당 2번의 일정한 파동을 만들어 주는데 이때 이 수직 이동량을 2인치, 약 5.08cm라고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이 다음에 운동 형사가 움직임으로 이런 요인들이 있다. 이제 횡단면 내 골반 회전, 골반의 가측 경사, 입각기에서 무릎 굴곡, 발목의 기전, 발 기전. 요렇게 해서 이 뒷부분부터는 이제 규빈 쌤이 연결해서 계속 쭉쭉쭉쭉 같이 나갈 거예요.